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인데요. 민주 진영에서도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언론 개혁 관련해서도 제가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에 90여 명의 그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추가적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민주진영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향후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MB보다 수백 배 더 악질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런 악플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뭘 잘하고 투명해, 지 형도 죽이고 은수미의 조폭 인수인계까지 해준 위험 인물이다, 정치 생명 끝장내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악플을 정말 한참 선 넘은 악플러들을 그동안 저희들은 쭉 봐왔는데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에선 트위터 등 SNS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네티즌 90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보된 가짜뉴스 내용을 보면 경기도지사 조폭설, 장애인 엘리베이터 감금설, 경기도지사 30년 지기 친구 살해설, 친형 강제 입원, 경기도지사 일배설 등으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었는데요. 하다하다 이재명 지사가 조직 폭력배였다는 가짜뉴스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임기 중 가동 중단된 적이 없는 엘리베이터에 전원을 꺼서 장애인들을 엘리베이터에 감금했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들이 신고됐다고 백종덕 공동단장이 밝혔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에서는 그 SNS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37명을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내일 배에 악플 1도 남김없이 싸그리 잡아서 깜빵으로 보내버리세요, 가짜뉴스 생산 전파한 사람들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싫고 좋고 본인의 의사는 물론 표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짜 사실 왜곡하는 건 범죄, 그것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고 어떤 네티즌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돈 없는 가짜뉴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짜뉴스 그리고 언론의 왜곡 보도,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작년에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넘어 언론 개혁의 길로 이제 들어선 상황인데요. 허위 보도 기자 3명을 고소를 했었죠. 과거에 우종창 전 기자는 이미 가짜뉴스,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하다가 8개월 구속된 상황이고요. TV조선과 채널A 그 가짜뉴스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는 조선일보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참교육 시전에서 굉장한 사이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치 조국 전 장관이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고 사진을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고 7월 30일 이 아래와 같은 조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핵심을 요약해보면 먼저 조선일보 이면에 저 위 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 그리고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후에 24시간 동안 고정해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 대상 기사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해서 예속 검색되도록 하고, 또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 예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첫 번째 혹은 세 번째 사항을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야 할 사건이 정말 많았죠. 조국 전 장관은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그 청구 기간을 놓쳐서 이런 경우, 그리고 언론사가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압박이 되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회사, 예를 들어서 TV조선, 채널A 이런 데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TV조선 내에 A라는 기자, 채널A 내에 B라는 기자, 이 기자를 특정해서 고소를 하게 됐을 때에는 회사에서 이 기자 개인을 챙겨줄 수도 없을 것이고요. 또 회사에서도 그렇게 챙겨줄 의향도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기자 개인을 특정해가지고 일종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MBC 기자의 3천만 원, 그리고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한테 각각 3천만 원씩,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한테도 3,100만 원의 민사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됐을 때 그 기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윤석열한테도 바짝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혹여나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비겁하다고 할 거면 먼저 가서 나경원, 한동훈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얘기 못할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회가 이 기득권을 향해서 치우쳐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제 유튜브에 와서도 저한테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언론에 가서 그런 시간 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일베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한 마당에 저런 일베의 끔찍하고 정말 그 인간 상식을 벗어난 그런 악플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직접 고소를 하고 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아무튼 허위사실, 인신공격한 일베 회원 2명을 본보기로 고소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제가 그 일베 악플러들을 다 이걸 모아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 차근차근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렇게 최근에 진술까지 하고 왔고요. 이렇게 나경원한테 관종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한 50대가 벌금 7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저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야 되는 건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지켜보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할 때에는 정말 눈곱만큼도 코빼기 안 비치고 오히려 신분 상승을 위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유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심지어 정당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가짜뉴스 유튜버들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본인의 정말 막말, 가짜뉴스, 인신공격 이런 것들을 뭐만 비판만 받으면 그냥 다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그거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다닐 때 꼭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일베 스피커가 되고 싶으면 그런 유튜버를 해라. 다만 나무위키에 이런 게 박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인터넷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모든 게 영구 박제가 된다는 걸 늘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에서의 그 박제가 돼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뭐 후회하고 벌금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언어를 쓸 때 그런 비슷한 그런 유튜버들이나 BJ들이 어떤 식으로 논란이 돼서 영구 박제가 됐는지를 알려주시면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규제, 뭐 입법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 규제를 과도하게 하는 것도 완전하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 그리고 학교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규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는지 이런 내용들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튜버,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꿈꾸는데 돈과 인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싶은 만큼 그 노란 딱지, 결국에는 이 노란 딱지가 돈이 안 된다는 거를 이들이 알기 때문에 혹은 모르면 그런 걸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노란 딱지를 안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뭐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이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막 고성 지르고 남 깎아내리고 혐오하고 요런 짓들만 안 하면 된다. 요런 게 딱 맞물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손쉽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이제 민주 진영에서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는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고요.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